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 확인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산화 환원 반응을 산소의 이동과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산화 환원 반응을 설명을 할 때 산소, 전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봐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명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들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산화구나, 이게 환원이구나,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겠네요. 그럼 먼저 또 용어 파악이겠죠. 산화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환원이라고 했으니까 산화, 환원이 각각 무슨 뜻인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죠. 이 산화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되어 있긴 한데 영어를 먼저 아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영어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먼저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옥시데이션이라고 불러요. 옥시데이션이라는 말은 옥사이드라고 하는 거하고 뭐뭐데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친 말인데 앞에 옥사이드는 산소예요. 그래서 산소처럼 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이거는 산소화 되다라고 하는 화자예요. 변화할 때 화자거든요. 산소화를 줄여가지고 산화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산화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산소처럼 변하는 거다. 요 얘기입니다. 그럼 산소처럼 변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소랑 결합한다는 건 뭐예요?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산소보다 산소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산소가 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내가 원래 산소가 없었는데 없었던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니까 산소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산소와 많아진다, 산소를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산화 반응이라는 걸 설명을 할 때 산소와 결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산소를 얻는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산소를 얻었으면, 네, 뭐도 있겠어요?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도 있겠죠. 산소를 잃어버린다는 거는 내가 갖고 있던 거가 나로부터 빠져나간다는 거니까. 나한테 있었던 돈이 다른 데로 사라지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뭐,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환원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산소와의 결합이 끊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산소의 결합이 끊어지면 이 산소는 나를 버리고 가버리겠죠. 그래서 내가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환원이라고 하는 과정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과정이다. 산소와의 결합이 끊어지는 과정이다. 산소와의 결합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걸 더 줄이게 되면 결합이 끊어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소와의 결합이 분해되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고 산소와의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이 산화, 산소가 분해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환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아까 하나가 더 나왔죠. 전자의 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자라고 하는 걸 그럼 먼저 좀 아셔야 되겠네요. 자, 전자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원자의 구조를 먼저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복습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2단원 할 때 설명을 했었죠. 자, 원자라고 하는 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자, 네, 핵,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원자 핵은 중심부에 있고요. 사이즈 크기는 매우 작아요. 근데 무거워요. 원자 핵, 이 중심에 있는 이 원자 핵이 원자 전체 질량을 거의 대부분 차지합니다.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매우 빠른 속도로 돌아다녀요.
네, 그리고 원자핵에 비하면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몸 주변에 머리카락이 샥 덮여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라고 하는 특성을 띄어요. 이 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적 성질을 전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결국은 무슨 뜻이야? 원자핵은 플러스라고 하는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원자핵의 중심에 있는 아주 무거운 입자다. 전자는 핵 주변을 원자핵이겠죠. 원자핵 주변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 매우 가벼우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서로를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주변을 벗어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통 그려줍니다. 전자는 너무 작아서 그리기는 하는데 얘는 여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막 돌아다닙니다.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이런 형태로 돼 있다. 뭐가? 원자가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매번 이렇게 그리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매번 그리지 않고 이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그냥 한 방에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를 이렇게 그려왔던 이유는 요거를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그리기 힘드니까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왔던 겁니다. 같은 거예요. 원자. 이 속에는 원자 빨간색을 띠고 있는 지금 살짝 보이시죠?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네, 전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네, 너무 파래갖고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 전자는 중요한 거 뭐라고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입니다. 원자는 항상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핵의 플러스와 전자의 마이너스가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상태예요. 전기적 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인 상태로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소 기호를 쓸 때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죠. H라고 이렇게 써요. 이거는 지금 원자를 쓴 거예요. 요 위치야. 오른쪽 위쪽 이 위치에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써 있으면 H 이렇게만 써 있으면 얘는 원자를 나타낸 거고 여기에는 0이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혀 없다라는 뜻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 또는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는 수소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하나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핵 하나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혀 띄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0인 상태여서 아무것도 안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데 이 전자를 잃어버려요. 이 전자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뭐만 남아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만 남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그럼 어떤 상태겠어요? 원래 원자핵 하나에 전자가 하나만 있었는데 H-라고 하는 건 얘가 외부에 바깥쪽에 돌아다니는 누군가로부터 전자 하나를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 주변엔 지금 현재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플러스는 1인데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니까 합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는 없잖아요. 0이죠? 0 그냥. 그러니까 플러스를 여기다 붙인 거고 얘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0이잖아요. 0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자리를 그냥 비워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자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 정도까지 이제 알고 나시면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산화 환원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외워야 되는 건 표를 그냥 그리고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표를 그리냐면 산화라고 돼 있는 갑자기 왜 화자를 제가 이렇게 썼을까요? 자, 산화 그 다음에 환원입니다. 색깔을 좀 바꿀게요. 산화 그 다음에 환원 써놓으시고요. 표를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표에 있는 것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뒤쪽 내용을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산소, 기호로 하면 O죠. 밑에는 전자입니다. 기호로 했을 때는 이렇게 써줘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입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아주 작은 입자인데 얘가 성격은 마이너스야 라는 뜻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전자는요. 자, 그 다음에요. 산화에다가 이제 써야 될 말은 뭐냐? 산소, 결합입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과정. 그리고 산소와 결합한다는 결국은 없던 산소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산소를 얻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산소를 얻는다라는 거고, 환원은 그럼 뭐겠어요? 이걸 반대겠죠. 산소와 결합하는 게 반대는 뭐예요?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 산소와의 결합이 끊어지는 것, 분해라고 부르고요. 산소를 얻었으니까 환원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산소를 잃는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전자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자는 잃어버리는 게 산화예요.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고요. 자,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산소는 얻으면 산화인데 전자도 얻으면이니까 산화, 얻으면 산화, 잃으면 환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대체 왜 서로 반대입니까? 그리고 헷갈리게 산소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 2단원에서 뭘 배우셨냐면 공유결합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공유결합이요. 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정리만 하자면 전자를 공유합니다. 누가? 원자, 핵이 몇 개가? 두 개가. 두 원자 핵이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을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두 원자 핵이 전자를 공유를 함으로써 전자를 공유하기만 하면 얘네들은 자동으로 결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자를 공유하기만 하면 결합이 자동으로 형성이 된다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예시로서 보여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자, 예를 들어보면 원자 핵이 여기 하나 있어요. 플러스를 띄고 있어야 되겠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원자 핵이 있고 여기도 원자 핵이 있어요. 자, 이 원자 핵이 원래 전자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얘도 전자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끌어당겨요. 이 상태인데 얘가 자기 거에 만족을 못하고 이쪽에 있는 이게 1번, 이걸 2번이라고 합시다. 1번 이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띄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분명히 있잖아요. 2번 거 마이너스도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입장에서는 요 마이너스나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이 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번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좋아하겠죠. 즉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2번도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좋아하죠.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돈과 남의 돈이 있는데 남의 돈도 좋아한다고요.
똑같은 일단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도 마술을 뻗쳐요. 자기가 가지려고. 근데 똑같은 생각을 2번 원자핵도 가지고 있다고. 자기도 플러스니까 주변에 보이는 마이너스에 전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결국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서로가 네, 전자를 가지려고 안간힘을 벌이고 있는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전자 두 개를 각각 원래 자기 것들 사이에 두고 얘도 땡기고 얘도 땡기고 얘도 땡기고 얘도 땡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 요거는 얘 거, 처음에 얘는 얘 거예요. 밑에 거는 오른쪽에 거예요. 얘가 1번, 2번이고요. 그랬는데 서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붙잡고 안 놔주는 이런 상태가 됐겠죠. 그러면 얘가 안 놔주고 1번이 이 전자를 안 놓고 2번도 전자를 안 놓고 둘 다 서로 안 놓으면 마치 사람 둘이서 가운데 물건 두 개 갖고 서로 잡아당기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합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화학결합이 전자를 사이에 두고 화학결합이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산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산소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매우 큽니다. 우리 1학기 때 원소기호 배웠잖아요. 어느 정도로 크냐? 얘가 전체 중에 넘버 2예요. 2등이라고 2등.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큰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으로 얘입니다. 매우 큰데 2등이에요. 전체 중에. 원소 전체 중에서 2등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산소를 만나게 되면 전자를 얘가 1번하고 2번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중간에 분명히 전자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전자를 이렇게 나누어 쓰고 있었는데 만약에 왼쪽은 수소인데 오른쪽이 산소였다. 산소는 아까 뭐라고 했죠?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매우 크다고 그랬죠. 산소의 경우에는 이거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전자가 원래는 가운데 있어야 공유잖아요. 그런데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이렇게 당겨가서 써버립니다. 자기 쪽으로. 완전히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수소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분명히 서로 잡아당기고 있었던 건데 나도 같이 쓰려고 공유하자라고 분명히 했던 건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산소가 자기 것처럼 가져가 버렸지. 그러니까 수소 입장에서는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전자를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소와의 결합이라고 하는 현상은 산소와 결합하는 애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왜? 산소는 전자 깡패니까. 전자 뺏는 깡패입니다. 전자 뺏는 원소예요. 전자를 막 뺏어요. 넘버 2라고 그랬잖아요. 넘버 1 나오면 어떡합니까? 넘버 1은 여러분들한테는 등장 안 해요. 1학년 때 나올 일이 없어요. 잘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산소가 분해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분해될 때는 이걸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네 거는 다시 갖고 가라 하면서 되돌려 주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 두 개 있는 걸 다 가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전자 두 개 있었던 거가 하나는 수소거, 하나는 산소거였잖아요. 이렇게 두 개 있었던 것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나갑니다. 원래 자기 거. 요거 원래 자기 거였으니까 자기 거 하나만 가지고 떨어져 나가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버려요. 전자는 일로 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자를 되돌려주고 간다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소 입장에서는 아까 이 전자를 같이 쓰자고 해놓고 산소가 분명히 얘는 공유하자고 해놓고 이 산소를 지 것처럼 이렇게 갖고 왔었는데
떨어져 나갈 때에는 다시 되돌려주니까 수소 입장에선 전자를 돌려받았으니까 전자를 얻는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전자를 얻음이 환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산소를 잃어버리는 이 떨어져 나가는 분해 과정은 산소가 자기 것처럼 빼서 쓰던 전자를 되돌려주고 나가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는 기분이 들어서 네, 환원이라고 하는 건 전자 얻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해드렸는데 지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표는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이 표 없이 이 이후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표는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왜 나왔을까? 얘 없어져야 되겠는데. 사라져라. 뭘까요? 왜 안 없어질까요? 네, 그래프가 나왔는데 안 없어지네요. 허허, 없어지거라. 네,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 실험 활동을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 시간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 활동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갈 텐데 산화구리2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탄소의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산화구리2라고 하는 물질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산화구리2라고 하는 거고 산화 제2구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CuO라고 되어 있는 애하고 탄소가루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탄소가루는 화학식이 C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을 섞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안에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시험관 안에 네. 시험관에 이 부분에 보시면 지금 까만색으로 뭔가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 부분이요. 까만색으로 시험관에 뭔가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토치로 가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불꽃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는 둘 다 검정색이에요. 둘 다 검정색인데 이 산화구리와 탄소가루가 반응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식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산화구리에 탄소가 반응을 하면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리는 원래 붉은색을 띱니다. 자, 구리 선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여기 페이지에 보시면 구리줄 해가지고 지금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동색이죠. 금색깔이도 아니고 빨간색. 그래서 구리의 색깔을 보통 빨간색이라고 하거든요. 붉은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구리는 붉은색. 이산화탄소는 기체죠. 네, 색깔은 무색이요. 네, 무색의 기체입니다. 그리고 탄소는 검정색의 가루예요. 산화구리도 검정색 가루고요. 자, 그래서 처음에 시험관 안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가 있었던 거죠. 네, 시험관이 이렇게 있으면 시험관 안에 검정색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뭐하고 뭐를? 산화구리2하고 탄소 가루를 섞어가지고 둘 다 검정색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섞어 넣어준 다음에 얘를 불꽃으로 가열을 합니다. 활활활활 가열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안에 들어 있었던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해서 구리와 이산화탄소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구리는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까맣게 생긴 가루 안에서 이렇게 붉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면서 구리 색깔이 뭔가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가 빠져나온다? CO2라고 하는 기체가 빠져나가는데 이건 색깔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무색 기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어떤 짓을 하게 되느냐?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석회수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비커를 딱 이용해서 이 비커에다가 석회수를 담습니다. 네, 맑고 투명한 석회수를 이렇게 담아놔요. 자, 맑아요. 그냥 물하고 똑같이 보여요. 석회수 자체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CO2가 날아가면서 투명한 CO2가 무색 투명한 CO2가 날아가면서 여기에 뽀글뽀글 하면서 기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물 색깔이 원래는 투명했는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이름이 뭐라고요? 이 물의 이름이 석회수라고요. 네, 석회수인데 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왜 투명하던 석회수가 왜 뿌옇게 흐려지느냐? 이 석회수의 특징이에요. 석회수는 CaOH2라고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뒤쪽에 나올 놈이에요. 그래서 석회수의 특징만 그냥 외우세요. 지금은. 자, 석회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원래는 투명하다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CO2죠. 자, CO2를 만나면 뿌옇게 변한다고요.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네, 뿌연색으로 바뀐다라는 거. 이 뿌연색은 앙금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앙금입니다. 그래서 이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지면서 앙금을 형성하기 때문에 석회수를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실험마저 정리를 해보시면 자, 과정 두 번째에서 석회수는 어떻게 된다? 뿌옇게 흐려진다. 투명하던 석회수가 뿌옇게 된다. 자, 이 뿌옇게 되는 이유는 뭐다? CO2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과정 3에서 네, 토치에 불을 끄고 시험관을 완전히 식힌 후에 보라고 그랬는데 이 시험관 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다? 붉은 색깔의 어떤 물질과 검정색의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가 보여요. 처음에는 뭐였는데 검정색의 물질과 검정색의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가열을 한참 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뭔가 붉긋붉긋한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네, 무슨 색이냐고요? 방금 얘기했던 붉은색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물질이 생성되었다? 바로 구리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 구리가 네, 생성된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 반응을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해 본 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산소의 이동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네, 산소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산소를 중심으로 보시는데 원소 기호를 볼 때는 네, 이렇게 볼 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건 레고 블록을 기억하세요. 네, 어린이들 많이 갖고 노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만져봤을 수도 있고요. 레고 블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뭔가 끼워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고 뭐 2칸짜리도 있고 3칸짜리도 있고 뭐 여러 칸짜리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긴 뭐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 있는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하고 떨어져 있는 형태가 조금 다른데 화학식에서 쓸 때요. 자, 산화구리라고 써 있잖아요. 자, 요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화학식은 CU 앞에 있는 숫자 사실 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1학년 때는 이거 의미 없어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시면 CU5 이렇게 되겠죠. 자, CU5 하고요. 자, CU5입니다. 아, 왜 안 나오니? 자, 대문자로 나오는 거가
원소 기호의 시작이에요. 이 U는 소문자잖아요. 그럼 이거 원소 기호가 아니고 U는 앞에 딸린 거. 소문자는 앞 대문자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U가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 대문자잖아요. 하나의 원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도 C라고 하는 원소 탄소인데 안 외워도 됩니다. 탄소라고 하는 원소 네,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CU가 다시 나왔죠. 아까는 CU5였고 이번엔 CU잖아요. 더하기 CO2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앞에는 C였고 뒤에는 CO2로 돼 있죠. 자, 그림으로 항상 레고 블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산소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 구리는 요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구리 색깔이 빨간색이요. 자, 탄소는 우리가 그냥 깜장색으로 평범하게 해봅시다. 자, 얘네가 이게 CU 빨간색이 다음에 주황색이 O 그리고 산소가 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CU는 어떻게 그래요? 그냥 CU는 빨간 거 하나만 그리면 되겠죠. CO2는요? 네, 검정 거 하나에다가 주황색 두 개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 되겠죠. 개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식만 파악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은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CU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CU가 O랑 결합해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이 CU가 여기 화살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CU가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CU가 이렇게 변화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CUO에는 원래 O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O가 없어졌죠. 혼자 남아있잖아요. CU만 남아있잖아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자, 이걸 설명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뭐라고? 산소가 없어졌다. 산소를 잃어버렸다. 또는 산소가 분해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앞에서 제가 분명 외우라고 그랬죠. 산소를 잃어버리면 뭐다? 산화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CuO는 산소를 잃고 CU가 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말만 바꾸면 돼요. 산소를 잃어버린 걸 산화라고 했으니까 CuO는 산화가 되어서 CU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CuO는 산소가 분해되어 나가면서 CU로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 한번 볼까요? 탄소인데요. C의 경우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CO2로 바뀌었죠. 자, 그림 보세요. 까만 동그라미 하나 있었던 애가 어떻게 됩니까? 까만 동그라미 옆에 주황색 동그라미 두 개가 달라붙었어요. 까만 거는 탄소, 주황 동그라미는 아까 산소였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C 혼자 있었는데 옆에 O 두 개가 달라붙었네요. 그러니까 얘는 O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O와 결합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O를 얻는 거, O와 결합하는 거 뭐였어요? 네, 산화가 되겠죠. 에잉? 왜 산화가 또 나오지? 앞에서 제가 잘못 얘기했나 보네요. 이건 산화가 아니라 뭡니까? 환원이어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혹시라도 헷갈렸으면 너그럽게 용서를 좀 해주세요. 자, CuO가 되는 과정에서는 O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뭐예요? 네, 환원이 되겠죠. 산소를 얻는 게 산화였죠. 산화는 누가?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CO2가 된 거죠. O와의 결합이 이렇게 생성되니까 이거는 산소를 얻은 거라서 산화 반응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뒤쪽에 있는 반응들이 쉬우니까 쭉 한번 넘겨가면서 볼 텐데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자의 이동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 읽으면서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산소를 얻는 거를 산화라고 한다. 그리고 산소를 잃어버리면 환원이라고 한다. 자, 밑에는 이제 전자로 이동을 합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를 산화라고 한다. 그리고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애가 전자 두 개를 산소 원자한테 뺏겨요. 얘도 전자 두 개를 산소 원자한테 뺏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마이너스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두 개가 여기 남겠죠. 두 개 나간 만큼.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 나갔으니까 플러스 두 개만 덩그러니 남겠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걸 줄여서 쓰면 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2 플러스. 그런데 산소는요. 전자 뺏어갔죠. 전자를 뺏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각각 두 개씩 얘한테 두 개 빼고 얘한테 두 개 빼고 서로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산소의 경우에는 2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 그렇게 좋진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에서 산소가 등장을 하죠. 산소가 등장을 하니까 전자를 잃고 얻은 뿐만 아니라 산소로도 표현이 돼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마그네슘만 덩그러니 있는 거죠. 산소의 경우에는 산소가 다른 산소랑 이렇게 결합해 있고, 자, 마그네슘은 지원자 있고, 산소는 두 개의 산소가 결합해 있고. 자, 그런데 산화 마그네슘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마그네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산화 마그네슘이니까 마그네슘 하나와 산소 하나가 결합한 상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마그네슘은 혼자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산소를 얻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산소를 얻었으니까 네, 산화겠죠. 자, 마그네슘이 이쪽으로 되면서는 원래 없었던 산소가 생겼네요. 산소를 얻었다. 그럼 뭐가 돼요? 산화가 되겠죠. 같죠? 앞에 책에 나와 있는 전자를 잃었다는 것과 똑같은 설명이 산소를 가지고도 설명이 돼. 왜? 여기는 산소가 나와 있으니까. 얘 한번 볼까요? O2. 원래 자 1번과 2번으로 나눠볼게요. 2번 산소는 원래 1번 산소와 즉 산소와 산소가 결합해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2번 산소가 왔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이 2번 산소는 원래 산소랑 결합해 있었는데 산소 어디 갔니? 너 왜 바뀌었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잃어버리고 마그네슘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를 잃었네요. 이 2번 산소 입장에서는 1번 산소도 마찬가지겠죠. 또 다른 마그네슘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또 다른 마그네슘 원자 하나랑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이쪽으로 왔겠죠. 이게 1번이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요거가 만약에 1번 수소라고 한다면 마그네슘이 산소를 만난 거 얘는 마그네슘이 산소를 만났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 1번 그럼 이건 뭐예요? 산화겠죠? 마그네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번 산소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1번 왼쪽에 있었던 이 1번 산소요. 자, 1번 산소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서 똑같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똑같으니까 산화다. 환원이다. 뭐예요?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마찬가지로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왜 이러지? 이 산소도 마찬가지로 마그네슘과 결합했다. 즉 2번 산소를 잃어버리고 마그네슘과 결합했다. 2번 산소의 경우에는 1번 산소를 잃어버렸고 1번 산소는 2번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어쨌든 다 잃어버렸네요. 자,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다 뭐예요? 환원 반응이 된다. 얘는 산소가 있는 거여서 전자의 이동으로도 설명이 되고 산소의 이동으로도 설명이 되는 특이한 애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전자의 이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애가 나와 있어요. 자, 질산음과 구리의 반응인데 밑에 반응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반응식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AG는 플러스죠. AG가 플러스라는 이야기는 원래 AG는 은입니다. 자, AG는 원래는 원자 핵과 전자가 같이 있는 애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다? 전자가 도망갔어요.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이것만 남겠죠. 쟤는 없어졌으니까. 얘는 빠이빠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남았으니까 뭐라고 하나 날아가서 하나 남았으니까 뭐라고 써줘야 돼요? 플러스 하나만 붙여주면 되겠죠. 플러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두 번째는 C 소문자 U예요. 구리 이렇게 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 AG는
아무것도 안 붙고 CU가 2 플러스의 형태로 변하더라. 앞에 숫자 붙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안 해도 된다고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또 봅시다. 구리의 경우에는 원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았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네,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죠. 0인 상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였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뭘로 변했습니까? 지금 2 플러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양성자가 이렇게 원자 핵이 플러스 2개가 있었는데 이것만 있고 뭐가 사라진 거예요? 2개 있었던 전자가 원래는 얘 주변에 또 얘 주변에 이렇게 있었던 전자가 네, 빠져나간 거겠죠. 네, 얘네가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남았다. 그래서 2 플러스. 자, 그럼 정리가 되나요? 자, 전자의 이동으로 이제 설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AG 볼까요? AG는 원래는 플러스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변하려면 원래는 플러스 혼자 있었다고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자가 아까 집 나갔던 전자가 다시 되돌아 들어오면 플러스를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전자를 얻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네요. 전자 얻었다. 자, 전자 얻으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환원입니다. 그래서 AG는 전자를 얻고 환원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CU 볼게요. AG 플러스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었다라는 거고 CU 볼게요. CU의 경우에는 원래는 원자핵 2개 플러스 2개 전자 2개 이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전자 2개가 도망갔죠? 요 밑으로. 자, 그러니까 전자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2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고요. 전자 잃어버리면 뭐다? 산화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CU는 전자를 잃고 CU 2 플러스가 되었다. 또는 CU는 산화되어서 CU 2 플러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AG 플러스, CU 2 플러스, F 마이너스, Na 플러스. 자, 이렇게 위에 오른쪽 위에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면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원자나 분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잃거나 얻어서 근데 전자는 뭘 띠고 있다고 그랬죠?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거니까 뭐만 남았어요? 아까 플러스만 남았죠. 그래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전하 전기적 성질이라고 그랬죠.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 또는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겠죠. 네, 그거를 음전하라고도 불러요. 음은 마이너스. 그래서 얻으면 음전하를, 잃으면 양전하를 이렇게 해서 띠게 되는 현상. 얻어서 양전하 또는 음전하를 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자나 분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양전하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거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면 이온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이온을 읽는 방법은 땡땡땡 이온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 땡땡땡은 원소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F가 플루오린이니까 플루오린 이온, 나트륨이니까 나트륨 이온, Ag는 은이니까 은이온, CU2 플러스 CU는 구리니까 구리 이온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 Ag 은이온과 Ag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은이온하고 Ag는 다른 거예요. 같다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CU와 CU2 플러스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극단적으로 다른데 CU는
붉은 색깔이고 CU2 플러스는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네. 그리고 CU는 물에 안 녹아요. 그런데 CU2 플러스는 물에 녹아요. 네, 이런 성질들이 있어요. 구리선, 물에 안 녹아야 되겠죠. 구리가 보통 전선 만들 때 쓰잖아요. 얘는 물에 안 녹아요. 그런데 녹아버렸죠. 그러니까 성질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원래 안 녹는 애였는데. 그리고 빨간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뀐 것도 역시 성질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CU가 CU2 플러스로 되는 거,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는 거, AG 플러스 AG 이온, 은 이온 다 같은 겁니다. 은이온이 은이 되는 과정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환원이고,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되는 과정은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산화가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을 한번 보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이 실험을 보시면 구리선을 집어넣었죠. 구리가 요 밑에 있는 요 상태예요. 아까 봤던 빨간색의 구리가 이렇게 그냥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은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하는 거 안에 은은 이온의 형태로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액 속에 Ag 플러스가 있었던 거고, 금속에 CU가 있었던 건데, CU가 Ag랑 반응을 하면서 CU는 CU2 플러스가 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Ag 플러스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Ag가 되면 Ag는 은이란 말이에요. 은은 고체잖아요. 금속이요. 물에 안 넣고 그러다 보니까 표면에 막 달라붙은 거 보이시죠? 뭐가 막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런 식으로 구리의 표면을 은이 감싸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구리선 표면이 바뀐 거 가지고 뭔가가 구리선 표면에 달라붙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용액의 색깔이에요. 처음에 투명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푸른색이 됐죠. 이 푸른색은 뭐 때문이다? 네, 바로 구리 이온 때문입니다. CU2 플러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U2 플러스가 나왔구나. 어디에서? 몰라요. 구리선밖에 없잖아요. 따로 나올 만한데. 그래서 구리선에 있던 구리들이 누구한테? 은한테, AG 플러스한테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튀어나와서 CU2 플러스 구리 이온이 되면서 녹았는데, 그 구리 이온의 색깔이 파랗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됐나 모르겠네요. 반응 전후의 수용의 색깔은 어떻게 돼? 투명해서 푸른색으로 바뀐다. 반응 후 표면에 붙어있는 물질은 뭐예요? A, G, 은이 튀어나왔겠죠. 네,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은 조금 전에 해드렸고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 꼭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앞 강의에서 설명을 했던 거여서 뭐 금방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얻으면 뭐다? 산화겠죠.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고요. 자,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고요. 네, 구분 지어서 정확하게 그려주는, 아까 앞에다 그렸던 표 있었죠. 이 산화환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표를 반드시 완벽하게 암기하시기 바라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한번 훑기만 할게요. 180페이지. 광합성과 호흡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표 통째로 외우세요. 표가 아니라 이 식은요. 요거 오른쪽과 왼쪽을 바꾸면 호흡이죠. 포도당과 산소로 이산화탄소 물을 만드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반응 다 외우시고,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면서 환원된다. 물이 산소가 되면서 산화된다. 이것까지도 외우셔야 돼요. 반대 과정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면 H2O가 O2로 되면서 산소를 얻었으니까, 반대로 O2가 H2O가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를 잃어버려야 되겠죠. 산소 이름은 뭐다? 네, 환원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자, 산소 O2니까 O2가 물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환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읽어보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연소 반응 했었죠. 주 성분은 네, 메테인이라고 하는 화석 연료고요. 이거를 공기 중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네,
생성무리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빛과 함께 열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연소 반응입니다. 매우 빠른 산화 반응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마지막으로 철의 재련 내용 아까 정리했던 것도 읽어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일산화탄소니까 CO 하나인데 CO2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O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두 개가 됐으니까 얘가 CO가 산소를 얻은 거죠. 그래서 CO2가 된 거죠. 이렇게 산소를 얻었으면 뭐다? 산화다. 누가? CO가 산화되었다. CO2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예시네요. 철의 부식, 아까 앞에 나왔던 거 똑같고요. 사과의 갈변, 섬유 표백,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는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설명 한 가지를 네, 책에서 빠뜨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갖고 요것만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네, 여기 있네요. 아닌데? 여기 있네. 자, 18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내용입니다. 매우 심각하게 역시 중요합니다.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항상이라는 말 과학에서 잘 안 쓰는데 여기 써 있네요.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데 왜? 아니, 사람도 간단하게 뭐 돈을 뺏고 뺏긴다 생각해 봅시다. 학교 오는데 누가 돈을 뺏었대요. 그래서 얘가 막 울면서 왔어요. 어, 학교 오면서 돈을 뺏기는 상황 너무 슬픈데. 자, 아무튼 이 둘이 있는데 이 둘 간에 요거를 서로 잡아당겨요. 자, 그러면 이거가 A와 B가 있으면 A가 힘이 세서 잡아당기는데 B가 안 놓쳐. 그럼 이거 뺏긴 거야, 안 뺏긴 거야? 안 뺏긴 거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A가 더 힘을 줘서 얘가 B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B의 손에서 딱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그 순간이 바로 뭐예요? A는 이 물건, 가운데 있는 이 물건을 뺏은 순간인 거고, B는 잃어버린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뺏고 뺏기는 일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네, 산화 환원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으로 네, 다시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